네, 안녕하세요. 류창원 세무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종부세가 2018년 9.13 대책 때, 일부 내용이 개편이 됐죠. 그리고 그 심심찮게 19년 1월 24일, 3월 14일 날,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일단은 내용들이 일부 발표가 났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종부세가 도대체 어느 정도 부담이 될지를 한번 잠시 예측하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. 일단 요거는 그 9.13 대책 때 발표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면, 일단은 1세대 1주택자들은 그 사실은 뭐 그 세액공제도 있고 등등 해서 그 뭐죠? 그 2주택이나 3주택자보다는 좀 그 세금 부담이 적지만, 그래도 한번 그 비교해 보겠습니다. 만약에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시세가 18억이고 공시지가가 뭐 12억 7천이라고 하면 그 현재 한 94만원 정도 내는데 9.13 대책 때 바뀐 내용으로 하면 한 104만원 정도 뭐 크게 늘지는 않죠.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뭐 공시지가가 이제 24억이다 그러면 뭐 시세는 34억이고 지금 종부세를 한 554만원 내는데 두 배는 좀 안 되죠. 두 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 뭐 마찬가지로 뭐 공시지가 72억이다. 그러면은 그 현행 그 뭐죠? 그 4천만 원인데 지금 한 6,500 정도 낸다.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두 배 조금 안 되게 이제 늘어납니다. 그런데 조정 지역에 있는 2주택, 3주택자는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가 13억 5천인 사람이 지금 한 187만원 정도 내던 거를 만약에 그 9.13 대책 내용대로 하면은 두 배가 넘죠? 예, 두 배가 넘습니다. 두 배가 넘어요. 21억 하는 사람이 뭐 554만원 해도 역시 두 배가 좀 넘고요. 그래서 두 배가 다 좀 넘습니다. 이것도 두 배가 넘고요. 예, 두 배 이상 부담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. 근데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가 9억 8천인 사람이 9억 8천이고 지금 시세가 14억이에요. 그러면 바뀐 그 기존에 94만원만 냈는데 바뀐 걸로 하면 144만원을 내잖아요. 그런데 이 공시지가를 자꾸 현실화한다고 하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공시지가 4월 그 30일 날 발표하는 공시지가가 개별주택 가격, 공동주택 가격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만약에 이렇게 거의 시세에 근접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발표가 나면 이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. 두 배가 아니라 이제 뭐 거의 뭐 3배, 4배씩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죠. 기존에 9.13 때 늘었는데 기존 9.13에 의해서도 늘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늘어나는 거죠. 더 늘어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두 배가 아니라 3배, 4배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9.13 대책 때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인데요. 한번 이제 자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. 시세가 14억이다, 19억이다, 30억이다, 46억이다, 뭐 98억이다 할 때, 그 현재는 요 정도 내는데, 단순히 9.13 대책만으로도 이렇게 늘어났는데, 요것이, 다시 이번에 이제 그 공시지가가 발표가 남으로 인해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. 더. 기존에 두 배가 이제 늘어날 예정이었는데, 공시지가가 조금 더 올라가면, 이제 3배, 많게는 4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. 종부세. 그러면 종부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래도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종부세는 이제 주택만 내는 건 아닙니다. 토지도 내죠. 토지는 이제 종합합산이라고 해서 종합합산 이거는 이제 보통 비업무용 토지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. 별도합산은 업무용 토지를 말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주택에 관심이 많은데 6억원까지는 종부세가 없다라고 하잖아요.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? 6억은 빼주죠. 즉 내가 공시가격이 7억이다. 그럼 6억은 빼주죠. 그런데 그러면 이제 6억을 빼주면 1억이잖아요. 1억. 1억에 대해서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걸 곱해요. 그냥 80%를 곱한다는 얘기입니다.
그러면 내가 지금 공시가격이 7억이다. 그러면 6억 뺀 1억에 대해서 80%니까 8천이죠. 거기다가 세율을 8천이 6억 이하니까 0.5% 하면 한 40만원 정도 낸다. 요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, 그 9.13 대책 때 그 어떤 내용이 바뀌었어요? 야, 이거 너무 적게 되는 것 같다. 공정시장 가격 가액 비율을 매년 올리자, 매년. 그래서 2019년도에는 85%, 그 다음에 그 2020년에는 90%, 2021년에는 95%, 100% 이런 식으로 매년 올리자. 근데 이거 올려봐야 뭐 얼마나 늘겠어요. 그래서 세율도 더 촘촘히 이 앞에 거랑 비교했을 때 요렇게 요렇게 다섯 개 요렇게 되던 거를 더 촘촘히 바꿔놨습니다. 촘촘히 바꿔놨어요. 근데 토지 쪽은 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그 반영을 하지만 세율은 동일합니다. 세율은 바뀌지가 않았어요. 세율은 바뀌지가 않았고, 그래서 이 9.13 대책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이 요렇게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, 이게 그 공시지가가 늘어나잖아요.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 9.13 대책 효과만으로도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나는데, 만약에 공시지가가 늘어나면 이제 3배, 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, 이 얘기입니다. 그리고 1월 24일이죠. 19년 1월 24일 또 그 국토부에서 발표가 났죠. 이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. 좀 무서운 얘기죠.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. 그래서 내용인즉스를 보면 이렇습니다. 그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가 시세가 7억 5천이에요. 근데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의 시세는 16억 5천이에요. 그런데 공시가격이 똑같아요. 공시가격이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? 세금을 그 재산세나 종부세를 똑같이 내고 있다는 얘기죠. 네, 지금 부산은 7억 5천인데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은 16억 5천이에요. 그래서 단독주택이 사실상 좀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대전에 그 단독주택 그 실거래가가 3억인데 공시가격은 2억 원이에요. 그러면 그 실거래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한 67% 되죠? 7% 됩니다. 그런데 용산에 있는 주택은 실거래 가격이 34억이에요. 그런데 공시가격은 13억밖에 안 돼요. 야, 왜 그 대전 거는 67%나 반영하는데 왜 이거는 38%밖에 반영을 안 했냐? 이런 식으로 같은 유형, 같은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, 이겁니다. 예,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겠다, 이런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은 막 급등하는데 공시지가가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. 예, 그래서 보시면 울산에 5억 8천짜리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4억 2천이에요. 재산세 90만원 내고 있습니다. 근데 마포에 있는 15억 1000짜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요, 울산 거보다 더 적어요. 재산세 더 조금 내고 있다, 이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시세가 급등했는데 공시지가는 못 따라가고 있다, 이거죠.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7억 8천짜리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5억 8천이라 재산세를 139만원 내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16억 5천짜리 단독주택이 역시나 공시가격은 더 낮아요. 그러니까 재산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19년 4월 30일 날 발표할 때 최대한 이 불균형을 좀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겠다,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시가격이 오르면 사실은 여러모로 그 부담들이 됩니다. 왜냐면은 뭐 건보료도 부담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세금 부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데, 근데 이제 가급적 우리 서민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끔 하겠다고 한 것이 1월 달에 발표한 내용, 3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고요. 그러면 이번에 이제 3월 14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시가격이 다 인상되는 건 아닙니다. 이 국토부 발표 내용 보면은 지금 공시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지금 예상을 지금 다 발표는 했는데
다 오르는 게 아니더라고요. 예, 왜냐하면 떨어진 데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떨어진 효과를 반영합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춘천 같은 경우, 뭐 춘천 태계동 같은 경우는요, 18년 공시가격이 0.85억이에요. 예, 근데 19년도에 떨어졌죠? 예,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보유세도 떨어지겠죠. 그죠? 그 13.3에서 12.6으로 떨어지겠죠. 시세가 이제 3억 이하짜리들. 마찬가지로 창원도 떨어졌습니다. 떨어졌고 수원 같은 경우는 올랐죠. 올라서 만약에 2억인데 2억 3백으로 올랐다 그랬을 때 건보료가 뭐 큰 차이는 없죠. 아예 뭐 변동이 없죠. 변동이 없습니다. 예,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. 예, 크게.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집에 해당되는지 한번 이렇게도 참고 삼아 보시고, 시세 이건 3억 이하짜리고요. 그 다음에 시세 3억에서 6억 정도 사이.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구 자동에 있는 거다. 그 공시지가가 3억인데, 여기도 부산도 떨어졌죠.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유세도 떨어질 예정이고, 건보료는 뭐 그 변동이 없네요. 변동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고양 일산 같은 경우는 그 공시가격이 좀 오를 예정입니다. 요거는 이제 지금 이번에 안으로 나온 내용이에요. 그래서 5.2% 그 변동을 할 예정이고요. 그래서 보유세도 조금 이런 경우는 조금 늘어났죠.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조금 늘어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서울 노원구 하계동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뭐 2.76억인데 19년도 2.98억으로 이제 좀 8% 정도 변동이 될 예정이고요. 그로 인해서 건보료는 이게 좀 올랐어도 건보료가 뭐 팍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변함 없고 보유세는 올라가죠. 보유세는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. 바로 반영이 되는데 건보료는 그렇게 바로 반영되지는 않아요. 예, 바로 반영되지는 않고, 내가 그럼 6억에서 9억 사이다. 뭐 대전 유성구의 도룡동이다. 그 5억 4천인데 5억 8천이다. 변동률 6.6%다. 이럴 때 당연히 보유세는 늘어나겠죠. 늘어나는데 건보료는 뭐 별 차이가 없죠. 별 차이가 없다.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변동률이 되게 높죠. 광주 서구는. 예, 광주 지역도 이번에 그 공시지가가 많이 오를 예정입니다. 그래서 9%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유세는 뭐 직접적으로 다 반영이 되고요. 이제 건보료가 그렇게 보유세 뭐 이렇게 반영되듯이 막 이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. 예, 조금씩 반영이 되고요. 9억에서 12억도 마찬가지죠. 여기 한번 쭉 보시죠. 뭐 이렇게 나한테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보세요. 예, 이건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그 발표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참고 삼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. 그래서 그 이번에 발표하기로는요, 그 19년도 그 전국 평균 공시지가 그 변동률은 5.32%라고 합니다. 그러면 지역별로 늘어나고 줄어든 건 어떻게 되냐? 서울 당연히 늘어났죠. 공시지가 늘어날 예정입니다. 늘어날 예정이에요. 이거 부산 떨어졌죠. 대구 늘어나고요. 인천 떨어졌고요. 광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. 대전도 좀 올랐죠. 근데 전국 평균보다는 낮고, 울산 많이 지금 타격 입었죠. 마이너스 10%고요. 세종도 좀 올랐고요. 경기도도 올랐습니다. 4.74%. 근데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은 지금 다 마이너스입니다. 예, 충북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어요. 예, 많이 떨어질 예정입니다. 전남 좀 올랐고요. 경북, 경남 지역, 예, 경북 지역도 안 좋습니다. 분위기. 그래서 제주도도 이렇고요. 그래서 그 5.32%인데요. 지금 이 전국 평균을 그 윗도는 지역은 서울, 대구, 광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? 그래서 보시면 요거 그냥 참고하시라고요. 서울은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,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, 분양시장 활성화 등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. 대구도 마찬가지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분양시장이 활성화됐고 뭐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등 때문에 올랐고요. 광주 지역은 신규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고요. 교육이랑 교통 우수 지역 투자 수요가 증가했고 이렇다고 합니다. 울산 뭐 아시죠? 지역 경기가 완전히 여기 좀 침체됐죠.
그래서 인구 감소도 이루어지고 구매력도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 많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5%, 여기도 충남이 이제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택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 물량은 근데 많이 증가했습니다. 예, 많이 증가했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보시면 전국 평균은 5.42%인데 서울, 대구, 광주는 전국 평균을 윗돌고요. 그 다음에 부산, 인천, 울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경북, 경남, 제주는 다 마이너스 지금 떨어질 예정입니다. 예, 다 떨어질 예정이에요.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군구별로 한번 그 상위 5%랑 그 하위 5% 정도도 한번 비교해 봤어요. 그랬더니 뭐 가장 많이 지금 오를 예정인 데가 경기 과천시고요. 예, 과천시. 이유인즉슨 요런 그 기대감 등 때문에 그렇다고요. 그 다음에 용산구, 그 다음에 동작구, 성남 분당구, 광주 남구, 예, 요런 지역들이 지금 가장 그 높게 공시지가가 그 오를 예정인 곳들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하위 5위들은 사실은 그 이번에 타격을 많이 받은 데들이죠. 예, 거제, 경기 안성은 여기도 의외로 인구도 감소되고 신규 입주 물량은 증가하고 해서 여기도 굉장히 좀 높습니다. 여기도 예, 하위 두 번째 정도 돼요. 경기 안성이요. 그 다음에 경남 김해도 높고, 충북 충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, 울산 동구도 그렇고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19년 3월 14일 날 일단 국토부에서요 공시지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어느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 한번 국토부 같은 데 들어가셔서 요런 내용들도 확인도 해 보시고요.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내던 거에 비해서 9.13 대책으로 인해서 분명히 한 2배가량은 늘어납니다. 2배보다 조금 더 늘어나고, 공시지가 그 상승분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늘어납니다. 한 3배 정도 늘어난다.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이 종부세요,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. 이 종부세가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, 이거 조심하시고요. 예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